자, 자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ETF 정리라는 영상을 해볼까 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ETF에 대한 정리니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미국 직투 계좌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빅4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살려소요라고 명명한 퀀트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심플팔리라고 명명한 8대2 전략, 그 다음에 탐욕 계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퀀트랑 심플팔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ETF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빅4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 4개랑 해지성 3개의 ETF가 있습니다. 탐욕 종목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잡아본, 그때 당시 아마 신규 출시가 돼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잡아봤던 2개의 ETF가 있어요. 이러한 ETF에 대한, 제가 사용한 ETF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배당 ETF의 대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슈드죠. SCHD ETF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배당주로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건 월 차트 모양인데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 보수가 한 0.06, 오늘 기준이겠죠. 6월 13일, 25년 6월 13일 기준의 어떤 총 보수는 0.06, 그리고 분배 배당률은 3.8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슈드랑 비슷하게 이제 배당을 주는 건 이제 스파이디라고 불리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좀 비교군이 좀 있긴 한데 볼륨 차이가 좀 커요. 거래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스파이디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총 보수가 좀 작죠? 좀 작은 편이죠. 아니군요. 총 보수는 오히려 비싸군요. 근데 배당은 4.49%, 아까 슈드는 3.86%, 이렇게 있다. 이렇게 2개 종목이 있다. 아직은 슈드가 조금은 더 투자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스파이디도 좋겠지만 저는 아직 슈드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슈드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 배당을 많이 준 이제 커버드 콜 중에 많이들 하시는 제피, 제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제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살려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피는 스파이의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보수는 0.35%, 그 다음에 배당률은 8.34%로 꽤 높습니다. 자, 잽큐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는 비슷해요. 제피큐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배당도 제피보다는 높습니다. 11.861%로 이런 정도 된다. 성장주에 투자할 거냐, 좀 안정적인 스파이에 투자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2개를 섞어서 나온 게 있어서, 이게 플렉서블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들어가 봤죠. 아직 총보수는 똑같이 0.35인데 분배율이 꽤 아직은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귀찮아서 한번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올웨더 전략, 브리지워터 자산운용에서 나온 올웨더 전략에 대한 ETF인데, 얘는 총보수가 꽤 높습니다. 0.85 정도로 꽤 높고 아직 분배율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게시했을 때 샀을까요? 언제쯤 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알파라는 게 있었잖아요. 알파라는 게 이제 사경인 책을 읽다가 이러한 종목이 있다라는 걸 알았죠. 리스크 페리티, 어떤 올해도 역시 똑같이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니까. 요거는 총보수가 0.51, 그 다음에 분배율은 2.5 정도 되네요. 근데 얘는 거래량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 쓰지 않죠. 아까 봤던 JFLI 뭐 제피나 GQ를 혼합한 듯한 이런 것도 뭐죠? 볼륨이 나오지 않아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는데 크게 좀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AUR 있죠. 60대 40 전략 뭐 이러한 전략을 택하는 ETF도 있습니다. 뭐죠? 총보수는 조금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분배율도 2.58 정도 됩니다. 뭐 거래량도 이 정도 뭐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산류소유에 사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 지금 뚜렷하게 뭘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면 일단 스파이를 좀 보면요.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0.09, 그 다음에 분배율은 1.20 정도 됩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똑같은 걸로 뭐죠? 부가 있겠죠. 이거를 클릭을 이렇게만 합시다. 스파이는 0.09의 어떤 총보수, 부는 0.03의 총보수, 또 하나는 SPLG 같은 경우에는 0.02. 0.0이라면 SPLG가 가장 적겠잖아요. 그리고 분배율은 1.27, 부도 1.27, 그 다음에 스파이는 1.20. 그래서 저는 지금 스파이에 투자가 되어 있지만 부도 아니고 SPLG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만약에 이러한 전략들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거래량은 스파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부는 좀 작은 편이고 SPLG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적으니까 그래도 볼륨이 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걸 알고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SPLG가 스파이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장주를 보시죠. 성장주는 일단 QQQ가 대표겠죠. QQQ가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봅시다. QQQ라든지 QQQM 또는 VUG, 그 다음에 스파이G 이렇게 한 4종목을 좀 볼 건데 똑같이 볼까요? QQQ의 총보수는 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QQQM은 0.15 좀 작아졌죠. 그 다음 VUG는 0.04로 꽤 작아졌죠. 그 다음에 SCHG 역시 0.04로 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분배율은 0.41, 0.46, 0.58, 0.57. 이거는 뭐 QQQM이나 아니면 SCHG 이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래량이 또 중요하겠죠. SCHG 같은 경우는 27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은 괜찮은 편이지만 VUG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작죠. 뭐 QQQM도 200불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뭐 400만 주면 좀 나쁜 편은 아니지만 QQQ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5,500만 주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500불에 5,500만 주 QQQ가 훨씬 잘 거래가 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차선책으로는 SCHG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겠다. 뭐 어떤 전략을 짤 때 QQQ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500불이니까 조금 가격이 저렴한 SCHG를 선택하는 것도 성장주를 선택할 때 좋은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TQQQ죠. 세배 레버리지. QQQ였던 세배 레버리지도 이런 것들은 좀 보려고 적어놨습니다. 총 보수는 0.8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율은 1.35 정도 됩니다. 세배 레버리지를 잘 하지 않는데 가끔 어떤 상황이 뜨면 TQQQ나 SOXL을 제가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SOXL은 분배율이 0.75, 그 다음에 1.75, 그 다음에 총 보수는 0.7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장 안전자산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채권인데 TLT에 대한 걸 좀 보도록 하죠. TLT는 총보수가 0.15에 한 4.4 정도의 분배율을 줍니다.
다음에 SGOV는 아주 단기 채권입니다. 아까 TLT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의 어떤 채권이라면 SGOV는 0에서 3개월짜리 본드죠. 그래서 총보수는 0.09고요. 뭐 분배율이 좀 높아요. 4.62. 최근에는 이런 분배율이 높아서 SGOV에 저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총보수가 적은 0.03을 나타내는 BND, BN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잡채라고 보시면 되죠. 뭐 AGG, BND 전부 다 토탈 본드니까. 그리고 어떤 분배금 역시 3.78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채권을 제가 주로 어떤 전략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 쓰고 있습니다. TLT 살려서에 쓰고 있고요. SGOV는 거의 현금 해지, 현금처럼 해지를 하려고 SGOV를 쓰고 있죠. 분배금을 주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SGOV 같은 경우에는 월 초에 사셔야 이익이라는 거 잘 아시죠? BND도 가끔은 합니다. BND도 꾸준히 어떤 해지성, 현금성 자산으로서 해지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배당을 주지 않는 골드에 대한 걸 좀 볼게요. GLD, IAU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GLD는 총보수가 좀 높아요. 0.40 정도 되고, IAU는 그나마 좀 적죠. 0.25로 작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300불과 64불이라면 굳이 골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거래량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AU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면 아이빗을 하고 싶죠. 저 역시 아이빗을 하고 싶은데 아이빗이 거래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안 될걸요. 얘는 0.25에 분배금은 없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비토라는 어떤, 이건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어찌 됐든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ETF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죠. 0.95%면 꽤 비싼 거겠죠. 대신 56.57%의 분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분배금 때문에 이게 살려소요 안에 들어가서 되고 있습니다. 전략이 되고 있어요. 또 가끔은 BTX라는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를 쓰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쓰기도 하는데 잘 쓰진 않아요. 얘는 지금 총보수가 거의 2%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11.99%의 분배금을 주긴 하지만 익스펜스 레이쇼가 꽤 비싸다.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르지만 빅스 지수의 인버스인 심플리파이드 볼리틀리지 프리미엄 ETF 이렇게 쓰였나요? 아무튼 이것도 조금은 비싸죠. 0.72%면 결코 싼 건 아니지만 이것도 분배금이 한 20% 정도 나온다. 해지용으로 SGOV와 함께 현금성으로 사용하는 그런 ETF입니다. S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빅스 지수가 30을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해서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단기성 그런 ETF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어떤 건데 VNQ와 XLR이 리츠 ETF입니다. 리츠 ETF를 보면 이제 VNQ 같은 경우에는 0.13%의 총보수가 있고 한 4% 정도 지금 분배금을 줍니다. 그리고 XLRE 같은 0.08% 굉장히 싸죠. 아까 VNQ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다만 분배금이 조금 3.33이고 4.04로 좀 다르다.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가격이 싼 XLRE를 어떤 전략 ETF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었고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ADX ETF라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DX ETF를 제가 어디다 끼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퀀트에 끼워볼까 했는데 AUR을 뺄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리드 계좌에 그냥 이런 잡스러운 종목들을 이제 거의 다 날리고 거의 이제는
배당 계좌로 만들어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는 되네요. ADX는 이게 스파이를 이길 정도로 분배금이 많죠. 16%를 주면서 스파이를 이겼대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이걸 좀 다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공부를 해서 올려놓지 않을까 이런 게으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종목은 뭐 아직은 DD가 매우 약해요. 한 8%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DD가 좀 충분히 떨어지면 뭐 20선을 지나쳤거나 뭐 50선 근처 이런 정도가 되면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택해 보려고 합니다. 참 뭐 저 혼자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미국 ETF 정리하겠습니다.